유리함수의 그래프는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했을 때 a, b, k 값을 구하는 건데 이게 이제 기본형이었던 거죠. 이 그래프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누가? 얘가. y는 x-2분의 2x-3. 자, 이제 풀이는 두 가지인데, 일단 식으로 먼저 보여드리면, 여기는 그래프를 그리면, 이 k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점근선의 방정식이 그러니까 이 x축과 y축이 점근선이죠. 그 x축의 수학적 식은 y는 0, y축의 수학적 식은 x는 0이 되기 때문에 x는 0, y는 0. 그래서 제일 중요한 점근선이 만나는 교점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 점근선의 교점이 0,0이었던 거예요. 근데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지나는 방향이 이제 아마 달라질 거고 거기까지는 확인할 수는 없겠네요. k가 지금 숫자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이제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럼 얘도 똑같이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이게 지금 일반형의 형태이기 때문에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되죠. 그 표준형으로 바꿀 때는 y는 한 다음에 분모에는 x-2와 똑같은 x-를 분자 한번 더 써요. 이렇게. 근데 앞에 위에 있는 분자는 2x가 붙잖아요. 그럼 분모와 똑같은 썼던 이 식의 가로를 치고 이 앞에 2를 일단 강제로 곱해줘요. 그래야 2x가 나오니까. 근데 2x를 곱하고 또 2를 곱하고 하다 보면 2x는 나오는데 마이너스 4가 나오죠. 근데 실제로 분자는 마이너스 3이 있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 1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찢습니다.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날개 펼치듯이 분수식을 약분한다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약분하면 2가 남고 이건 약분이 안 되니까 먼저 쓸게요. 이렇게. 여기 약분하면 플러스 2가 남고. 그러니까 이동을 하면 여기서 이제 점근선의 좌표를 구할 수 있죠. 점근선의 교점은 얘가 절대 0이 될 수 없죠. 그럼 제가 0이 되는 게 점근선의 교점 x좌표고 그 다음에 이 분자값이 0이 아니므로 y는 절대 2가 될 수 없죠. 그래서 뒤에는 이 상수값, 얘가 점근선의 교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점근선의 교점이 여기 있는 0,0에서 여기 있는 2,2로 바뀌었으니까 x축을 얼마만큼 가야 되죠? 2만큼 가야 되네요. 점이 점으로 갈 때는 숫자 크기 그대로 보면 된다고 했으니까 y축으로도 2만큼 가면 될 것 같아요. 그 k값은 x 위에 있었던 이 상수값이죠. 근데 그래프의 이제 폭을 결정하는 애인데 이게 평행이동했다 하더라도 여기 분자에 붙어있는 상수나 여기 분자에 붙어있는 상수는 같겠죠. 그냥 평행이동만 한 거니까. 얘가 k값이 돼요. 그래서 a값은 2, b값은 2, k값은 1 다 더하면 5가 정답이다 라고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다른 방식으로 풀 수 있는데 이게 제일 정석적인 방식이고 보통 해설지도 이렇게 아마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좀 더 간단하게 푸는 방식은 첫 번째 얘를 1번 평행이동하기 전에 얘를 2번 평행이동 난 다음에 그럼 1번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하고 y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해서 2번 그래프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래프 자체를 다 움직이는 것도 뭐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풀 수 있겠지만 그래프를 움직이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점을 움직이는 게 항상 유리하다고 그랬으니까 포물선은 꼭지점이 중요한 점이고 원은 중심이 중요하고 유리함수는 좀 전에 구했던 우리가 점근선의 교점이 있죠. 점근선의 교점이 중요해요. 근데 얘는 기본형이니까 당연히 점근선의 교점이 0,0이었던 거죠. 근데 얘는 일반형이잖아요. 저번 시간에 한번 수업 들었을 때 이렇게 확인이 됐나 모르겠는데 일반형에서 점근선의 교점을 구할 때는 이렇게 니은자 공식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했어요. 니은자 공식. 그러니까 니은자 공식은 그냥 표현법상 얘기한 건데 분모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분모가 0이 되는 x값이 점근선의 교점이에요. 그리고 니은자에서 여기 세로로 세워져 있는 부분은 뭘 보겠다는 거냐면 여기 x 앞에 있는 개수와 여기 x 앞에 있는 개수를 이렇게 그대로 분수로 따와서 1분의 2 걔가 점근선의 교점의 y좌표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일일이 식을 다 변형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얼마만큼 이동했습니까? 그러면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2만큼 이동했으니 a값은 2, b값은 2가 결정됐고, 그 다음 이건 이제 점근선의 교점을 찾으려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 k값을 못 찾겠죠? k값 찾으려면 사실 식을 다 변형해서 이 분자에 뭐가 남는지를 봤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저 분수식을 변형해서 푼 게 아니고 그냥 약간 공식화된 내용으로 풀었기 때문에. 그럼 k는 어떻게 구합니까? 그럼 k는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여기 분모가 이 일반형에서 분모가 0이 되는 x값이 있었죠. 그 x값을 위에다가 대입해요. 그럼 분모가 0이 되는 x값이 2였잖아요. 2를 분자에다 대입하게 되면 1이 남죠. 그게 k값이. 이렇게 하면 좀 쉽게 일반형에서도 이렇게 식을 다 변형하지 않고도 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럼 요거 두 개만 보고도 이렇게 두 가지를 보고 이 식은 이렇게 만들어졌겠구나. y는 x 마이너스 평행이동, 그다음 뒤에 y축 평행이동 쓰고 그다음 분자값은 1이 붙겠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를 이렇게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잠깐 딴 걸로 연습해 봅시다. 비슷한 걸로. y는 x 플러스 1분의 3x 마이너스 2. 자, 다음을 표준형으로 바꿔서 계산하시오. 그러면 아까처럼 이렇게 식을 쭉 풀어도 되겠지만 지금 선생님이 한 대로 보면 이게 분모가 점근의 교점부터 먼저 찾죠. 분모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개수분의 x 개수 3. 그 다음에 분자에 올라갈 숫자 있죠. 분자에 올 숫자는 얘가 0이 되는 x값이 마이너스 1이었죠. 이걸 마이너스 여기다 대입해요. 그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5. 그럼 식은 y는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연습 필요한가요? 괜찮아요? 네. 필수의 6번. 자, 다음 범위 안에서 유리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시오인데 이게 유리함수의 최대, 최소는 비교적 쉬워요. 어차피 유리함수라는 게 이렇게 점근선이 있고 점근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쌍곡선이 있죠. 이 그래프는 무슨 그래프냐면 그래프가 감소죠. 감소하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이차함수처럼 감소하다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계속 감소하거나 아니면 계속 증가해요. 그럼 만약 감소하는 형태를 이 그림이 만약에 감소하는 형태였다면 구간을 정하겠죠? 뭐 예를 들어 구간이 여기 있다고 칩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그래프 안에서 만들어지는 최대값은 여기, 최소값은 여기. 결론은 범위의 양쪽 끝값을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 중에 두 개 있죠. 범위 양쪽 끝을 집어넣어서 나온 값 중에 큰 게 최대고 작은 게 최소라는 뜻이에요. 이해됐나요?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안 그려지고 혹시 분자값이 음수가 나와서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이렇게 돼도 마찬가지죠. 뭐 A가 만약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다고 친다면 그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테니까 얘가 최대, 얘가 최소. 결국 말하고 싶은 게 그래프가 증가하든 그래프가 감소하든 최대, 최소는 범위 양쪽 끝값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크게 무리가 없다는 얘기죠. 다만 가끔 이 범위가 이렇게 나눠질 때가 있어요. 이 범위가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3보다 크나 같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리고 또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뭐 2보다 작거나 이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건 왜 이렇게 나오는 거냐면 이 x가 마이너스 1이 점근선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점근선의 값은 못 같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등호 빼고 두 개로 그래프를 나눠놓은 상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 케이스가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럴 때도 마찬가지야. 이럴 때도 가운데 등 없는 값 빼고 여기 양쪽 끝값 있죠. f-3 여기 f2 이거 두 개 중에 큰 값이 최대값이고 작은 값이 최소값이에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를 그릴 텐데 a가 지금 2보다 크다고 되어 있죠. a가 2보다 커요. 2보다 크면 뭐 3이나 4나 이런 걸 떠올리시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프를 우리가 사실 다 표준형을 바꿔주면 좋겠지만 그거는 집에서 개인적으로 연습하시고 좀 빨리 구하는 방식은 니은자 공식 마이너스 1,2 그 다음은 분자값은 분모 0이 되는 x값 마이너스 1 위에다 대입한 거였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2 플러스 a 이게 분자값인데
그러니까 점근선은 이렇게 그려져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려져 있고, 여기가 x는 이게 점근선이고, 얘가 x는 마이너스 1, 얘가 y는 2. 그러니까 점근선의 교점은 여기 있고, 마이너스 1, 2. 근데 분자가 양수이면 이쪽 방향상 오른쪽 2랑 왼쪽 아래, 이게 음수이면 왼쪽이랑 오른쪽 아래를 지나가겠죠. 근데 여기 있어요. a가 2보다 크답니다. 그럼 a가 2보다 크면 이건 양수겠죠. 그럼 그 그림이 당연히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근데 범위를 보니까 어디만 그리면 되냐면 마이너스 1이 여기잖아요. 근데 그리는 구간은 0부터 3까지니까 대략 여기서부터 여기 정도까지만 그리면 되겠네요. 그럼 그림이 이렇게 나타날 테니까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최대값은 F형. F형이 최대값 지금 책에 나온 6이 되는 겁니다. 그럼 0 집어넣읍시다. 그래서 A 값을 찾아야 되니까 0 집어넣으면 분모는 1, 분자는 A. A가 6이네요. 그럼 6 이렇게 쓰시고, 그럼 최소값은 여기다 F3일 때가 이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최소값이니까 남은 거 여기다 3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분모는 4분의, 분자는 2, 3은 6 플러스 6 약분하면 3. 그래서 최소값은 3이 정답입니다. 자, 두어져 있는 그래프는 두 직선에 대해서 대칭 관계일 때 상수의 AB 값을 구하시오. 이게 처음에 우리가 유리함수의 기본형 할 때 배웠었어요. y는 x분의 k라는 유리함수의 기본형일 때는 얘가 세 가지 대칭성을 띈다고 그랬죠. 하나는 점근선의 교점에 대한 대칭, 따라서 얘는 0,0 대칭이에요. 그 다음은 기울기가 1이면서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그러다 보니까 기본형은 0,0 대칭, y는 x 대칭,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랬었죠. 그대로 일로 옮겨가면 돼요. y는 x 플러스 3분의 3x 플러스 2. 결국은 뭐만 알면 이게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입니까? 라는 거 알고 싶으면 얘만 알면 돼요. 점근선의 교점만. 어차피 기울기는 1 아니면 마이너스 1인 거니까. 그냥 점근선의 교점만 찾으면 되니까 뭐 이렇게 표준형으로 굳이 바꿀 필요도 없는 문제고, 니은자 공식 쓰시면 돼요. 점근선의 교점은 마이너스 3,3이 된다. 따라 첫 번째, 뭐에 대한 대칭입니까? 마이너스 3,3에 대한 대칭이 성립하고, 그 다음은 직선 두 개는, 이게 우리가 원하는 답이죠. 기울기가 1이면서 마이너스 3,3을 지나거나, 혹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이 점을 지나거나. 네. 저기 위에는 x 플러스 이런 여기 미안합니다. 여기 글씨를 잘못 썼네요. 네,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요. 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도 잘못 썼네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답을 구해봅시다. 그럼 y에서 지나는 y좌표 빼주고, 기울기 플러스 마이너스 1 가로 x에서 지나는 x좌표 빼주고. 그럼 답은 두 개. 하나는 y는 이게 양수일 때를 본다면 x 플러스 2 넘으면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5 하나. 다음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1 하나. 그럼 저기 맞춰 써보면 a 값은 5가 되고 b 값은 1이 된다. 이런 걸 알 수 있다니까. 잦은 편입니다. 그래프를 보고 식을 찾거나 식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거나, 이게 원래 기본적으로 함수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거기 때문에. 자, 오른쪽을 보고 ABC를, 이제 그림을 보고 저기는 ABC를 찾는 건데, 일단 점근선의 교점부터 찾아야 되죠. 어디냐면 마이너스 3,2. 따라서 얘가 일반형이기 때문에 점근선의 교점은 니은자 공식으로 마이너스 2,a. 이게 마이너스 3,2가 되므로 a 값은 2, c 값은 3 이렇게 될 테고요. 근데 b 값을 여기다 숫자를 좀 집어넣어 봅시다. 여기가 마이너스 3, 얘가 2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b 값을 찾으려면 저거는 뭐 찾으면 되죠? 여기는 이 점을 이용해야 되겠네요. 잘 보시면 b 값 찾으려면 뭔가 x, y 숫자 하나를 집어넣어야 되죠.
근데 이 점근선 교점 말고 이 그래프가 지나는 점 하나 있잖아요. 마이너스 2,0이라는 점이 있어요. 대입을 해봅시다. y에 0,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분모는 1 생략하고 분자에 마이너스 4 플러스 b 따라서 b 값은 4가 된다. 이렇게 돼요. 조금 난이도가 조금 딴 거에 비해서 높다는 뜻인데 이 그래프와 이 직선이 만나지 않으려고 하려면 두 그래프에 대한 특징을 파악해야 되는데 여기는 점근선 좌표가 1,1인 유리함수죠. 그리고 x에 1 집어넣으면 분모가 0이 되는 값을 분자에 집어넣으면 분자값도 1 나오기 때문에 이게 방향상 오른쪽 위랑 왼쪽 아래를 제나하는 그러니까 식은 이런 느낌이라는 얘기죠. y는 x-1분의 뒤에 플러스 1이 붙었고 분모가 0 되는 값 1을 분자에 집어넣으면 분자값도 1 이렇게 나오는 이런 케이스의 문제라는 얘기네요. 이런 그래프 얘는 y절편이 1인 건 알겠는데 기울기를 모르는 그래프죠. 그래서 y는 mx 플러스 1 자, 얘네들을 그래프에 적당히 그리라는 얘기니까 얘는 그릴 수 있어요. 1,1이니까 여기랑 여기를 점근선으로 가지는 유리함수 1,1 여기 그 분자값이 1이니까 1, 4와 3, 4 방향으로 근데 여기 지나가는 위치를 좀 더 파악하려면 x에다 0 대입해 봅시다. 그럼 0,-1을 지나가죠? 여기쯤을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럴 수밖에 없다. 이런 느낌으로 대략 대칭 형태로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 그렸고요. 그다음에 이 직선 y는 mx 플러스 1, y절편이 플러스 1인 직선이죠. 다만 뭐를 모르냐면 기울기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기울기 모르는데 이렇게 그려지면 만나겠죠. 이렇게 그려줘도 만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줘도 만나긴 하겠죠. 그럼 어떻게 그려져야 안 만나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음이 되면 안 만나죠. 보세요. 기울기 0이면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죠? 안 만나죠? 기울기 0이면? 기울기가 0이 되면 0,1을 지나는 상수함수이기 때문에 안 만나죠. 왜냐면 점근선이니까 얘가. 근데 기울기가 양이 되면 만나죠. 조금이라도 양쪽으로 기울어지면 언젠가는 얘랑 만나게 돼 있어요. 근데 기울기가 음이 되면 안 만나죠. 기울기가 음이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직선이 기울기 음이면 이렇게 지나간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뒤쪽에 뭐 반대편은 지금 지금 그림상 못 그리고 있는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기울기 음이면 만나네요. 언제를 따져봐야 되면 기울기 음이긴 음인데 음이라고 해서 다 안 만나는 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언제 그러면 만나게 되냐면 이 직선을 그리다가 얘랑 접할 때가 있다는 얘기죠. 이쪽을 이렇게 접할 때 이렇게 되는 케이스 이해되나요? 여기서 딱 접해. 그럼 접하는 것보다는 밑으로 내려와야 되죠. 그 다음에 기울기 0일 때보다는 위로 올라가야 되죠. 여기 안에 m의 범위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m의 범위는 일단 음수이긴 해. 0과 같아도 되고. 근데 여기 접할 때 m 값보다는 커야 되겠죠. 기울기가 음일 때는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데 커진다는 얘기는 반대로 이렇게 내려온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제 접할 때라는 얘기는 연립하라는 얘기네요. 어려울 거 없어요. 연립하면 돼요. 저기는 저식 그냥 바로 쓸게요. 위식을. x-1분의 x 얘랑 이 직선 y는 mx 플러스 1 얘가 접할 때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곱해야 되겠죠? 얘도 곱하게 되면 mx 제곱 플러스 m 플러스 x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1은 x가 되고 넘기죠. 그럼 mx 제곱 여기는 x랑 여기는 x는 이제 지워질 거예요. 그럼 남은 건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1은 0. 우린 접할 때를 찾고 있는 거잖아요. 언제 접하냐라고 m이 어떻게 되면 접하냐라고 물어봤으니 여기서 판별식이 0이 되는 걸 찾는 겁니다. 그럼 이거 제곱 m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플러스 4m 0. 따라서 m의 값은 0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4가 되거나. 접할 때요? 근데 접할 때 m이 0일 때는 접하는 게 아니죠. 그럼 얘에서 접하겠네요. m이 마이너스 4일 때. 그럼 여기 딱 접할 때 기울기가 얼마냐면 m이 마이너스 4일 때인데 접하면 만나는 거잖아요. 지금 안 만나야 되니까 마이너스 4보다는 커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따라서 m의 범위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m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다음 유리함수 그래프와 직선이 만나도록 하는 상수의 값을 구하는 거죠. 만나야 돼요. 그럼 이 그래프가 지금 표준형인 상태니까 점근선의 교점 찾는 거는 어렵진 않겠네요. 점근선의 교점은 네, 0,1이겠죠. 아, 그래서 못 푸나요? 이게 고쳐지면 풀 수 있나요? 아니요. 자, 0,1의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점근선이. 그럼 점근선은 여기쯤에 있다는 뜻이고, 위에는 분자값이 음수기 때문에 방향은 이제 이쪽으로 진행하겠죠. 이렇게 이쪽으로. 이 뭐 세밀하게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딱 지나는 사분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도 되고, y는 ax 플러스 1 여기를 지나가죠. 얘도 y좌표는 1이니까 만나도록 해야 돼요. 그럼 만나려면 안 만나는 거 빼면 만나겠죠. 그럼 일단 만나게 그리려면 기울기는 양이면 당장은 안 되죠. 일단 음이면 되죠. 기울기가 음이라는 얘기는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거나 기울기가 음이 되기만 하면 어느 쪽 음이든 간에 음이 되기만 하면 다 지나가긴 하네요. 그렇죠? 음은 다 지나요. 음은 가능. A 값이 음일 때는 가능. 그럼 A 값이 0일 때는 안 되죠? A가 0이라는 뜻은 Y는 1이라는 점근선과 만나기 때문에 안 만나겠죠. 그 다음 양이 되면, 이건 음인데, 양이라고. 음이면 가능. 양이면 어디까지 가능하지 되죠? 양이면 이렇게 되면 안 지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기울기 양. 기울기 양이면 안 만나네요? 아예 안 만나는구나. 쉬운데 이 문제는? 보세요. 그래프가 기울기가 양이면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날 수가 없죠. 기울기가 양이면 어느 식이든 간에 이쪽 이사와 사사를 통과하기 때문에 기울기가 양, 여기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죠. 여기서 움직여서는 도저히 이 그래프랑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기울기 0이면 안 만나죠. 근데 기울기 음이면 다 만나네요. 어떤 식이든 간에 다 만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게 답이라 A는 0보다 작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문제 많이 풀었던 것 같죠? 여러 번 풀었었는데 이게 오히려 다항함수보다는 유리함수 문제에서 이런 게 더 시험에 잘 출제돼요. 학생들이 헷갈려 하기 때문에. 자, 이제 규칙을 파악해야 되는데 첫 번째, 그냥 fx일 때는 그냥 x를 쓰고 f1일 때는 x를 쓰고 그 다음부터는 합성시키라는 얘기죠. 근데 1001을 그러니까 f를 1001을 합성하게 되면 도대체 얼마가 되느냐가 이제 물어보는 문제라 이런 거는 보나마나 규칙을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f1일 때, f2일 때, f3일 때, f4일 때, f5일 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같은 식이 반복해서 분명히 나옵니다. 이거는. 그럼 f1은 그냥 fx를 말하는 거니까 이거요. x분의 x-1. 그러니까 fx의 규칙이 뭐냐면 이 f라는 함수의 규칙은 일단 x를 분모에 두고 분자에는 그 x보다 하나 작은 걸 두고 이게 규칙이에요. 그럼 f2는 f1x죠. 그럼 f2는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규칙이 뭐라고 그랬냐면 들어온 x-를 들어온 값을 분모에 두고 분자는 들어온 값에 1을 뺀 값을 준다. 계산하려면 이제 번분수 처리할 때 위아래 x를 곱해 봅시다. 그 분모는 x-1, 분자는 x-1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네. 그럼 x-1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이게 f2예요. 자, f3. f3은 f2x. 그럼 이번에는 얘를
분모에 두고 분자는 얘를 두고 하나 작은 거 두고 얘를 분모에 두고 분자는 얘를 일단 두고 위에 뒤에 1 빼주고 그럼 이번엔 분모 분자 x-1을 곱해야 되겠죠? x-1 곱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남고 분자는 x-1 곱하면 마이너스 1 여기다 x-1 곱한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분배하라 뜻이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돼요. 그럼 이렇게 지워지고 x 무슨 말이죠? 3번 합성했더니 자기 자신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죠. 그럼 4번 하게 되면 그러니까 3번 합성했더니 x가 나왔다는 얘기는 4번 합성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된다 뜻이에요. f3x 근데 f3x가 뭐였죠? x였잖아요. x 분모 두고 분자는 x에서 1 뺀 거 두고 그랬더니 다시 f1과 f4가 동일해졌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러다 보니까 f1, f4, f7, 3의 배수로 f10 이런 것들은 서로 같고 f2, f5, f8 이런 게 같고 그 다음에 f3, 3의 배수, f6, f9 이런 게 같고 이렇게 같아진다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럼 1001은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1001은 3의 배수 중에 나머지 2 남는 거니까 여기 이쪽에 해당하지 않을까? 이제 3으로 나누면 나머지 2 남잖아요. 999 한다면 나머지 2 남으니까 3으로 나눠서 나머지 2 남는 숫자들은 다 이런 숫자들이죠. 따라서 F1001은 1001x는 얘랑 같아요. 아까 F2 x-1분의 마이너스 1 얘랑 같더라. 근데 여기다 뭐 대입하라고 그랬었냐면 3003을 대입하는 거니까 3003에서 3 빼면 1 빼면 마이너스 3002분의 1 이렇게 남는다는 거죠. 이건 앞에 아마 개념 설명에 조금 나와 있긴 있을 텐데 다시 한번 필기해 드릴게요. 유리함수의 모양은 표준형일 때는 오히려 이게 좀 불편해요. 유리함수의 정확히 말하면 이제 분수함수죠. 분수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다항함수도 적용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분수함수니까 분수함수의 역함수. 근데 표준형일 때는 안 좋아요. 오히려 일반형이 좋은데 함수 f가 다음과 같은 규칙이라고 칩시다. cx 플러스 d분의 ax 플러스 b. 그러니까 분모와 분자 각각 이게 통분하게 되면 유리함수는 분모와 분자 모두 다 1차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식이죠. 근데 여기에 역함수를 취하잖아요. 그럼 y는 얘는 안 건드려요. cx와 플러스 b는 안 건드리고 여기는 a와 b를 건드리는데 부호가 반대로 바뀌면서 자리도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마이너스 d,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면 역함수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근데 혹은 가끔은 이럴 때도 있긴 있어요. y는 얘 원래 보통 책은 이렇게 많이 설명되어 있긴 한데 가끔 답이 저런 꼴로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런 꼴로 안 나온 건 뭐냐면 분모 분자의 각각 위아래 분모와 분자의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cx 플러스 a가 되고 마이너스 곱하면 dx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건 뭔 뜻이냐면 왜 얘네만 얘네는 자리도 바꾸고 부호도 바꾸죠. 근데 느낌상 c와 b는 놀고 먹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지. 그래서 자리는 어쨌든 a와 d가 바꿔주는데 부호는 얘네가 바꿔라 라는 뜻으로 이해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거 구해놓고 답이 없네 그러면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이렇게 찾으셔도 됩니다. 이건 왜 이렇게 됩니까? 그러면 사실은 좀 시간상 굳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역함수 구할 때 어떻게 했었죠? x, y를 뒤바꾸죠. 이렇게 하고 이걸 여기다 곱하고 y를 묶어서 양변을 y는 하고 정리하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과정은 어차피 복잡한 그냥 어렵지는 않은데 그냥 문자로 표현되면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유리함수의 역함수 역함수란 말이 없는데 왜 역함수를 구하죠? 그러면 이것 때문이에요. 함수 f랑 g를 합성시켰더니 f가 나오네? x가 나오네? 이거 어떤 경우였던 거죠?
보통 이럴 때 아니었나요? 함수 f랑 f 역함수를 합성시키면 네, 자기 자신이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g는 f의 역함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g는 함수 f의 역함수이구나. 됐죠? 그래서 gx를 구하시오. 아, 저게 역함수를 구하는 뜻이니까 답은 아주 간단해요. 저게 역함수 gx는 함수 fx의 역함수를 구한 거니까 x하고 여기 플러스 1은 놔두고 쟤네들이 마이너스 2랑 플러스 3이 자리 바뀌면서 부호 반대로 2x 마이너스 3 이렇게 쓰시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이렇게 쓰시든지 둘 중에 하나 골라 쓰시면 됩니다. 무리함수도 무리식부터 이해를 해야 되는데 무리식은 근호, 루트 안에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식 중에 유리식으로 나타낼 수 없는 무리식을 말해요. 그러니까 얘처럼 루트 안에 x가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유리식으로 나타낼 수 없다는 뜻은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문자, 그러니까 루트 안에 문자가 있는데 알고 보니 이게 제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지워지면서 이게 바깥으로 나오겠죠. 범위에 따라서 3x-1이 나오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되면 루트가 없어지기 때문에 유리식으로 나타내지지 않는 오로지 그냥 루트가 쉽게 말하면 루트가 없어지지 않는 문자식을 말해요. 루트 안에 문자가 있는데 이 루트가 지워지지 않는 이런 식. 얘도 마찬가지죠. 선생님 루트 분자는 없는데요? 분자는 없어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분모가 그러니까 분자나 분모에 뭐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돼요. 이런 것들이 다 무리식의 일종이 된다. 단 이런 거는 무리식이 아닙니다. 가끔 이제 애들이 헷갈리는 게 루트 2x 플러스 1 이거는 무리식이 아니에요. 이건 다항식이죠. x에 대한 1차 다항식의 그 개수가 루트 2였던 것 뿐이지 루트 안에 문자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무리식은 어쨌든 무리수가 실수잖아요. 그럼 무리식도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루트 안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예요. 루트 안에 있는 이 문자식이 굳이 이 문자식의 부호를 정한다면 셋 중에 하나일 겁니다. 양수이거나 0이거나 음수이거나. 근데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게 되면 이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가 아니죠. 따라서 될 수 있는 거는 저 루트 안에 들어있는 문자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무리식으로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식의 값이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라고도 하는데 가끔 책마다 뭐라고 말하기도 하냐면 무리식이 존재하는 조건 뭐 이렇게 아니면 무리식이기 위한 조건 다음 식이 무리식이 되는 조건 뭐 무리식이 존재하는 조건 무리식이기 위한 조건 뭐 이런 식으로 같은 말이에요. 또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는 무리식이 정의되기 위한 조건 정의되기 위한 조건 저런 말들이 제일 많이 나죠. 무리식이 정의되기 위한 조건 그러면 루트 안에 들어있는 문자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 조건을 가지고 보통 뭐가 출현하냐면 정의역 범위가 나타나요. 분명히 루트 안에 x에 대한 문자식이 있을 거라 그게 0보다 크거나 같음에 따라 x의 범위가 나오는 거죠. 그게 이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정의역 범위가 설정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뭐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a와 b가 양수라면 루트 안의 양을 곱할 때는 이렇게 붙여도 되고 떨어뜨려도 되고 제곱 있으면 바깥으로 빼내고 이런 것들은 뭐 중학교 때 배웠던 거고 유리화를 모르지 않으시죠? 뭐 이 정도는 아니까 여기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죄송한데 오늘은 무리식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무리식에서 해야 될 것만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 직접 계산하시는 걸로 이 분수와 이 분수를 덧셈하라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분모가 미묘하게 비슷하기 때문에 이건 밑에 보신 것처럼 통분하면 저절로 없어질 게 많아요. 통분하다 보면 분모를 서로 곱한 걸로 통분하게 되고 이쪽 분모는 반대쪽 분자에 이쪽 분모는 반대쪽 분자에 곱해지는데
약간 느낌상 이런 느낌이죠. 루트 x 플러스 1을 뭐 a로 본다면 루트 x 마이너스 1은 b로 보시면 돼요. 그럼 a 마이너스 b분의 a 플러스 b 더하기 a 플러스 b분의 a 마이너스 b를 통분하는 그런 형태를 보면 좀 복잡해 보여도 구조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식이 좀 불편하게 써져 있을 뿐이지 내용은 단순하기 때문에 정리해서 합차로 계산하고 제곱식을 전개하다 보면 이렇게 약분되고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2x라는 답이 나오고 거기다가 x에다 2분의 루트를 집어넣으면 된다라는 표현이라 뭐 이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참고용으로 기억하시고 자, 이제 무리함수로 합시다. 자, 무리함수는 총 그래프가 4개 중에 하나의 그래프로 그려져요. 그러니까 무리함수가 일단 정의되기 위한 조건은 무리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은 y는 무리식 이게 무리함수가 정의되는 조건이에요. 근데 좀 전에 무리식은 배웠잖아요. 루트 안에 x가 포함되는 관계식 그리고 그 루트 안에 있는 문자식이 0보다 크나 같으면 이 식이 무리식이 되기 때문에 그 무리식에다 는 y만 대응시키면 이게 무리함수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무리함수가 된다. 무리함수 이런 게 무리함수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은 y는 루트 1차식 위주로만 배웁니다. 2차식 이런 건 안 배워요. 이렇게 y는 1차식, 루트 1차식. 그래서 무리함수의 정의역이라는 뜻은 아까 얘기했던 무리식이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죠. 무리식이 정의되려면 루트 안에 들어있는 2x-1이 0보다 크나 같아야 되고 따라서 이렇게 x의 범위가 나오면 그게 정의역 범위가 된다.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무리함수를 대응시켰을 때 정의역 범위가 되려면 문자식이 0보다 크나 같은 범위가 실제로는 정의역 범위가 된다라는 내용이었고 자 이제 그림을 그리는 방식 4가지를 여기 밑에도 책에 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여기 나와 있어요. 이거 좀 크게 다시 한번 그려봐 드릴게요. 모든 그래프는 기본형을 그릴 줄 알아야 그걸 이제 평행 이동시켜서 표준형을 그리고 그 표준형을 일반적인 모양으로 나타내죠. 뭐 통분한다거나 전개한다거나 이래서 가장 일반적 모양을 나타내면 이제 일반형이 되기 때문에 무리함수도 기본형이 중요한데 기본형의 모양은 보통 이래요. y는 a 루트 bx 이런 꼴을 보통 우리가 기본형이라고 하거든. 그렇긴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릴 그래프는 a와 b의 절대값을 그냥 일러보고 이거를 그릴 겁니다.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플러스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이러다 보니까 그릴 수 있는 그래프가 4가지 경우예요.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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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총 4가지 케이스인데 좀 결과적으로 루트 앞에 붙어 있는 이 부호가 무엇을 뜻하는지 이거의 의미와 그 다음에 x, 루트 안에 들어있는 x 앞에 붙어 있는 부호 얘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를 하면 그림 그리는 건 별로 어렵진 않아요. 근데 어떤 의미를 갖냐면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림을 그리는 방식을 차후에 설명드릴게요. 여기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내가 그리는 그래프가 플러스일 때는 그래프를 위로 그려야 되고 마이너스일 때는 아래로 그린다라는 약속이에요. 그 루트 안에 들어있는 x 앞에 있는 부호는 플러스이면 오른쪽으로 그리고 마이너스이면 왼쪽으로 그립니다. 그래서 플러스면 오른쪽 위로 그리겠다는 뜻이고 플러스 마이너스면 왼쪽 위로 마이너스 플러스면 마이너스 플러스면 오른쪽 아래로 마이너스면 왼쪽 아래로.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럼 중요한 거는 그건데 기준이 뭐자는 거잖아요. 뭐를 기준으로 도대체 오른쪽 위 오른쪽 아래를 따져야 되잖아요. 그 기준점을 보통 우리는 선생님은 뭐라 표현하냐면 시작점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포물선은 꼭지점, 원은 중심, 유리함수는 점근선의 교점, 무리함수는 시작점이 중요해요. 그럼 이 시작점은 어떻게 잡는 겁니까? 그러면 보통 시작점은 기본형이잖아요. 0,0이 시작점이에요. 원점이 시작점이에요. 시작점을 기준으로 0,0 원점을 기준으로
저 부호에 맞춰서 오른쪽 위, 왼쪽 위, 뭐 오른쪽 아래, 왼쪽 아래 이걸 따지는 거구나. 자, 이제 그려봅시다, 그러면. 총 4개 그래프가 그려질 텐데, 시작점을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 위로 가는 그래프부터 먼저. 그럼 오른쪽 위면, 오른쪽 위라는 그래프인데 크게 두 가지 형태 아닌가? 어차피 이게 직선, 1차 함수라, 1차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직선은 아닐 테고 곡선일 텐데, 오른쪽 위로 가는 거는 이렇게 그려도 오른쪽 위죠. 근데 이렇게 그려도 오른쪽 위잖아요? 둘 다 오른쪽 위예요. 그럼 두 개 중에 어떤 걸 선택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 그래프는 약간 이차함수의 반만 그린 듯한 느낌이죠. 그게 아니고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무리함수는. 이렇게 오른쪽 위로. 그럼 오른쪽 위, y 앞에 있는 부호가 플러스고 그 다음에 x 앞에 있는 개수의 부호도 플러스. 물론 숫자는 x 앞에 뭐 2x, 3x 이런 게 붙을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개수는 아까 말한 대로 개수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일단 부호만 보기로 했으니까 x 앞에 있는 개수의 부호가 플러스, 그 다음에 루트 앞에 있는 부호가 플러스이면 그림은 이렇게 시작점,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위로 가는 반쪽짜리 곡선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오른쪽 아래로 가는 것, 이렇게 가는 것. 그럼 오른쪽 아래니까 오른쪽 루트 안에 들어있는 x의 부호는 플러스인데 아래로 루트 앞에 있는 부호는 마이너스구나 라는 거고, 그 다음 왼쪽 위로는 이렇게 그려지는 게 왼쪽 위로예요. 그럼 y는 왼쪽 위로? 위니까 루트 앞에는 플러스인데 왼쪽이니까 x 앞의 부호 개수는 마이너스겠구나. 왼쪽 아래로 이렇게. 왼쪽 아래로 루트 앞에 음수. 아래로니까. 그 다음 왼쪽 x 앞에 있는 개수도 음수. 이런 모양이 있구나. 총 4가지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어요. 그다음부터 뭐 이게 그래프가 단순하기 때문에 어렵진 않아요. 그리는 방식만 알면 얘는 그래프가 증가함수, 얘는 감소, 오른쪽 아래로 가니까 감소함수, 얘는 오른쪽 위로 가니까 증가함수, 얘는 감소함수가 돼요. 그런 느낌으로. 그럼 이건 점근선이 없이 그냥 쭉 증가만 합니까? 아니면 혹시 이럴 수도 있지 않나요? 쭉 증가하는데 알고 보니까 계속 증가를 해. 아주 조금씩 증가하는데 가운데 이렇게 점근선이 있는 케이스. 아까 우리가 앞에 배웠던 유리함수처럼. 걔도 사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 증가하죠. 하지만 이 선을 넘지를 못하잖아. 혹시 얘도 그런 케이스인가요? 그러면 얘는 그렇진 않아요. 그냥 점근선 없이 무한히 증가하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계속 끝없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리는 방식을 알았으니까 이제는 문제를 한번, 이거는 이제 표준 연기가 좀 이따 할게요. 문제를 한번 봅시다. 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그럼 예를 들을게요. 뒤에 바로 이제 기본형이 안 나오고 바로 일반형이나 표준형부터 나오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해를 해봅시다. 쉬워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y는 루트 2x의 그래프가 있다 칩시다. 그럼 얘 그래프를 그리면 얘는 기본형이죠. 그러니까 원점이 시작점이며 이 점을 시작으로 오른쪽 위로 가는 그래프예요. 이렇게 되는 그래프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혹시 근데 이 x 앞에 있는 개수가 의미하는 바가 이게 숫자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절대값이 크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절대값이 얘가 크면 클수록 약간 선생님 표현을 뭐라고 그러냐면 솟구친다 표현하거든요. 솟구칩니다. 솟구친다는 얘기는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절대값이 커지면 클수록 위로 솟구치는 형태가 나와요. 됐나요? 그럼 만약 그래프를 아래로 그릴 때는 아래로 솟구치겠죠. 이렇게 좀 완만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솟구치는 형태로 간다는 뜻이죠.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위로 솟구치든 아래로 솟구치든 절대값이 커지면 솟구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이 그래프를 X축으로 이제 평행이동합니다.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시오. 그러면 시작점의 위치가 원래는 0,0였던 게 어디로 갈까요? 마이너스 1,3으로 가겠죠. 마이너스 1,3 여기쯤에 간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저 점을 기준으로 당연히 이렇게 똑같이 평행이동만 하는 거지 그래프가 구부러지는 정도가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저 정도의 구부러짐을 가지고 이렇게 넘어갈 거라는 얘기죠. 그럼 이 식은 어떻게 됩니까? 근데 배운 대로 하시는 거예요. 배운 대로 평행이동 배웠잖아요.
y에서 지나는 y좌표 빼주고 루트 2 쓰고 x자리 대신에 x 마이너스 이렇게 대입하다 보니까 정리해보면 y는 루트 2 가로 x 마이너스 1 플러스 3 이게 표준형이에요. 제가 기본형이었고 평행 이동시킨 표준형. 자, 근데 우리는 근데 기본형을 그려놓고 나서 평행 이동의 숫자가 주어짐에 따라 이렇게 결과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과정을 보고 처음에 시작점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과정을 보고 마지막에 결과를 구하라면 이제 반대로 보는 겁니다. 근데 그 y 그 3을 y에서 뺐는데 마이너스 1은 x가 더 미안합니다. 이거 잘못 썼네요. 네, 이렇게 돼요. 네. 그럼 이제 결과를 봅시다. 근데 매번 이렇게 과정을 거쳐가기에는 문제가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엔 결과를 보고 바로바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니까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만약 이렇게 돼 있다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줍니까? 그러면 쉬워요. 일단 시작점을 잡아야죠. 저게 무리함수인 걸 알았으니까 루트가 표현되어 있고 루트 안에 문자식이 있으니까 나 무리함수구나. 그럼 시작점을 잡아야 돼요. 시작점을 잡는 방식은 루트 안이 0이 되는 x값 그게 시작점 x좌표예요. 그 다음에 그때 y값 그때 y값이라는 거는 그때 x를 구해놓고 대입하면 그때 y가 나오겠죠. 그럼 이 상태로 본다면 쟤는 루트 안이 0이 되는 x값 1, 그럼 x에 1 집어넣으면 루트가 없어지죠. 그럼 맨 끝에 붙어있는 상수값 마이너스 2가 시작점이겠구나. 그 다음은 이제 방향을 봐야죠. 방향을 봤더니 x 앞에 계속 음수네요. 왼쪽 루트 앞에 음수죠. 위로 이 점을 기준으로 왼쪽 위로 보내라. 1, 마이너스 2 여기쯤 이 점을 기준으로 왼쪽 아래로죠. 왜 이래? 아까부터. 네, 죄송해요. 루트 앞에 음수잖아요. 왼쪽 아래로 보내라. 이 점을 기준으로 왼쪽 아래로 이렇게 보내라. 됐죠? 선생님, y절편 어딘가요? y절편은 x에 0 집어넣으면 돼요. x에 0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2 이게 이제 y절편이 되겠죠. 근데 뭐 필요하면 구하고 뭐 필요 없으면 굳이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 맞게 이제 풀어내시면 돼요. 그럼 이게 표준형이면 그럼 일반형은 뭐예요? 그러면 일반형은 우리가 배운 일반형 중에 제일 쉬운 일반형이에요. 그래서 가로 풀어주면 돼요.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x 플러스 3 근데 이게 일반형이에요. 뭐예요? 똑같지 않나요? 가로 풀어졌냐 안 풀어졌냐 차이점이라 거의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뭐 가로가 있으면 표준형. 가로가 있으면 표준형, 가로가 없으면 일반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구분이 그렇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가로 전개하고 안 전개하고 차이점인데 굳이 그걸 뭐 일반형, 표준형 나누는 것도 약간 하지만 뭐 의미상은 그렇다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죠. 시작점을 그리는 방식은 똑같아요. 루트 안이 0이 되는 x값 그리고 그때 y값 그 다음에 x 앞에 있는 개수 왼쪽 루트 앞에 부호 마이너스 아래로 왼쪽 아래로 그린다. 배운 그래프 중에 얘가 어떻게 보면 제일 쉽다고 볼 수도 있어요. 자, 이제 해봅시다. 정의역과 치역을 구하시오. 정의역은 루트 안이 0 이상일 때 정의역이 발생하죠. 3x-3이 0 이상일 때 따라서 x는 1 이상이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 그래프가 위치상 어디로 가죠? 오른쪽 위로 가죠. 그러니까 시작점의 위치는 1, 마이너스 2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 위로 가잖아요. 이렇게 이해됩니까? 네. 그럼 치역의 범위는 이게 정의역의 범위였다면 치역의 범위는 여기 있는 y좌표인 마이너스 2보다는 다 크거나 같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얘도 6-3x의 값이 0 이상일 때 정의역이 발생하고 따라서 x는 2 이하가 된다. 그 그래프는 왼쪽 위로 간다. 시작점의 위치는 2, 1
그럼 2,2라는 점을 찍고 왼쪽 위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2,1. 그럼 정의역 범위 2보다 작은 범위. 그 다음에 치역의 범위는 여기 y값보다는 다 그래프가 위로 그려질 테니까 y는 1보다 하나 같다. 이게 치역의 범위가 된다. 가볍죠? 필수의 3번 문제.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x축방향 1만큼 y축으로 2,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한 후 y축 대칭 이동하면 얘가 된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해봅시다. 평행 이동까지 하게 되면 y 대신에 y 플러스 3 루트 x 대신에 x 마이너스 1 됐나요? 네. 굳이 정리하자면 y는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3. 2번 얘를 y축 대칭 이동해라. y축 대칭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한다. y는 루트 x만 마이너스 x로 나머지는 건들지 마시고요. 이렇게.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1, b 값은 플러스 1, c 값은 3 이렇게 된다. 무리함수는 이제 최대 최소 구하는 건데 유리함수랑 똑같아요. 무리함수도 일단 그려진 범위 안에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얘는 더 쉽습니다. 그림을 보고 보통은 F4와 F10 중에서 큰 게 최대고 작은 게 최소예요. 근데 지금은 이 A가 얼마인지 몰라서 누가 최대인지 누가 최소인지 모르겠죠. 근데 그림을 보니까 이 그래프는 어느 쪽 어디로 가죠? 오른쪽 위로 가잖아. 그럼 오른쪽 위로 가는 그래프라면 이렇게 그려질 테니까 당연히 X값 4가 최소고 X값 10이 최대겠죠. 당연히 그림상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최소값이 3이었으니까 아 얘가 4,3이라는 점을 지나겠구나. 그럼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대입하다 보면 y는 3, x에 4를 대입하면 루트 4, 2 플러스 a. 따라서 a 값은 1. 그 완성된 식 y는 루트 2x 마이너스 4, 그다음 플러스 1. 최대값은 여기죠? 10,에서 최대값이 나올 테니까 10을 대입하게 되면 루트 16, y는 4 플러스 1. 그래서 최대값은 5가 된다. ABC 값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얘가 진짜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위치는 2,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시작점 찾는 방식이 어떻게 되죠? 이거는, 죄송해요. 말 막아서 죄송한데. 저기서 시작점을 찾으려면 얘가 0이 되는 x값. 그럼 ax 플러스 b는 0. 따라서 x는 마이너스 a분의 b. 뭐 이렇게 되죠? 근데 마이너스 a분의 b가 이제 2이기 때문에 a, b의 관계는 나오지만 값이 나오질 않죠. 그래서 이럴 때는 오히려 저 식을 보고 이걸 찾으려고 하지 말고 얘를 가지고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시작점이 나오려면 y는 루트, 좀 루트 앞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잖아요. 그럼 따라서 루트 앞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붙이되 시작점이 2,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x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있어야 되죠. 근데 보면 제곱 앞에, 아니 x 앞에 있는 개수는 a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풀어주면 y는 루트 ax 나오고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따라서 마이너스 2a가 b랑 같아야 되고 이렇게 여기까지 됐나요? 어쨌든 이건 나중에 전개하고 이걸 가지고 시작점을 가지고는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직도 뭐를 모르고 있냐면 a를 모르고 있죠. 이 a를 구하려면 지나는 점 하나를 대입하는 거예요. 0,1을 대입합니다. 그 y에 1을 대입하고 x에다가 0을 대입하게 되면 루트 마이너스 2a. 선생님 루트 안에 음수 안 되면 안 되나요? 이게 루트 안에 음수라는 뜻이 아니죠. 마이너스 2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a 값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루트랑 음수 부른다고 해서 당황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넘어가면 루트 마이너스 2a는 2. 양변을 제곱하면 마이너스 2a는 4. 따라서 a 값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음수인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그럼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이제 대입해서 푸시면 돼요. 그 y는 마이너스 1을 분배하면 루트 마이너스 2x 플러스 4 마이너스 1. 이제 비교하면 되겠죠. a는 마이너스 2가 되고 b는 4가 되고 c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무리함수에서 문제가 너무 쉬웠잖아요.
그나마 조금은 헷갈리는 게 이거인 거지 나머지는 사실 딱히 어려울 건 없어요. 여기만 좀 잘 이해하고 넘어가면 괜찮을 겁니다. 자, 무리함수. 얘를 보니까 시작점 위치가 2,0이죠. 그리고 그래프는 오른쪽 위로 갈 것 같아요. 그림을 그렸어요. 2,0을 그리고 오른쪽 위로 가도록. 약간 드라마틱하게 그려야 되기 때문에 약간 굵어 줄게요. 이런 느낌으로 이제 무리함수 그려졌어요. 근데 내가 그릴 그래프가 이거거든요. 이 직선. 근데 이 직선은 기울기가 1이에요. 기울기는 1, 한 이 정도로 칩시다. 네, 이 정도. 45도로 기울어져 있는 기울기, 직선. 근데 K가 Y 절편이라 결론은 기울기만 알지 이 그래프가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을 말하겠죠.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안 만나죠. 근데 이렇게 되면 한 점에서 만나요. 근데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접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얘는 이래도 한 점에서 만나요. 이래도 한 점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한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가 두 부분이에요. 접하는 케이스와 그 다음은 여기 2,0이라는 점을 통과하는 그 밑으로 더 내려가게 되면 그때 한 점에서 만나죠. 그 다음에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요 사이로 움직여야 돼요. 한 점보다는 밑으로. 그 다음에 2,0을 지날 때까지. 여기 사이로 움직이면 항상 네, 두 점에서 만나죠. 자, 그래서 일단은 핵심이 뭐냐면 이 두 가지 케이스예요. 이거 접할 때. 접할 때와 이 2,0을 통과할 때. 얘가 기준이에요. 그럼 이 사이를 움직이게 되면 몇 개 점에서 만나는 거죠? 두 개의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두 개의 점을 이해하면 나머지는 금방 다 이해합니다. 그럼 첫 번째, 이건 좀 쉽네요. 이거부터 먼저 할까요? 첫 번째. K의 범위를 구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 직선이 지나는 Y절편의 범위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K 값보다는 밑으로 내려와야 되고 여기 K 값 이상이 돼야지만 가능하겠죠. 그림 좀 이상하게 그렸네. 다시. 여기 있는 K 값보다는 밑으로 내려와야 되고 여기 있는 K 값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면 두 점에서 만납니다. 그럼 첫 번째 1번이 쉽다고 그랬으니까 이 직선의 결론은 2,0을 지나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대입하면 돼요. 어디다가? 직선이 지나가는 점이니까 직선에다 대입해야 돼요. K 값 구하는 거니까. 그럼 Y에 0 대입하고 X에 2를 대입하게 되면 K 값은 마이너스 2가 돼요. 결론은 여기는 Y 절편값이 마이너스 2였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때, 두 번째, 요때, 접할 때. 그럼 2번은 접할 때니까 당연히 뭐 하셔야 돼요? 연립하는 거죠. x 플러스 k라는 직선과 루트 4x 마이너스 8이라는 무리함수를 연립해야 되겠네요. 제곱시킵니다. 그럼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제곱은 4x 마이너스 8. 넘기면 x제곱 플러스 2 가로 k 마이너스 2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8. 0. 뭐 했죠? 연립해서 뭐 하려고? 접점, 그러니까 결국은 한 점에서 접한다는 개념을 성립하려면 판별식이 0이다가 되죠. 그럼 반의 제곱, k-2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8. 이게 0이 된다. 전개 보면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8. 이렇게 지워지고 4k 값은 마이너스 4가 되므로 따라서 k 값은 마이너스 1. 여기 위치가 마이너스 1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점은 좀 더 위로 가 있었어야 돼. 그러니까 이 x축은 좀 더 위로 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죠? 보면 아까 선생님 말한 대로 이해를 시키려고 그림 너무 위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그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y절편이 위로 올라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위치는 마이너스 1이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럼 두 점에서 1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k 값이 여기는 마이너스 1보다,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지만 마이너스 1보다는 작을 때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게 되겠죠.
만나지 않는 거는 3번 만나지 않는다.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렇죠. 이거보다 더 위로 올라가면 만날 일은 없다는 거고. 근데 남아있는 거는 요거. 한 점에서 만난다. 두 가지 답이 있다고 그랬죠? 아까 K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K가 마이너스 1일 때 접하면서, 여기서 접하면서 한 점에서 만나게 되고, 그 다음 이거 아니면 또는 K가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아지면 되죠. 마이너스부터 더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서 이제 무조건 이쪽에서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는 케이스가 되겠지. 얘는 답이 두 개인 거예요, 2번은. 이거는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1번을, 6-1번을 풀어봅시다. 연립했을 때 K가 2분의 5가 나왔는데 근데 하나가 2가 나왔거든요. 근데 2분의 5가 2보다 더 아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 자, 봅시다. 아마 혹시 그림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이 그림을 일단 무리함수를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몇 컴마 몇을 시작점으로? 2,0이요. 2,0을 시작점으로 왼쪽 위로 가죠? 2,0을 기준으로 왼쪽 위로. 좀 약간 이렇게 굴고 있게 그려볼게요. 그렸을 거예요. 그 다음은 저 직선은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죠? 그럼 기울기 마이너스 1일 때 접하는 케이스는 이 케이스겠죠? 이렇게 접하는 케이스. 그 다음 두 점에서 만날 때까지 가장 밑으로 내려간다면 이런 느낌으로 여기 이제 두 점에서 만날 때까지 상황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두 점에서 만나는 건 어렵지 않다고 그랬죠? 그냥 대입만 하면 되니까 식에다가 2,0을 대입하게 되면 따라서 K값은 2, 여기가 2예요, 2. 네가 아마 접하는 2분의 5는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계산이 틀리지 않았다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2보다는 커 나왔고 K가 2분의 5보다는 작다. 만나지 않는다. K는 2분의 5보다 크다. 한 점에서 만난다. K가 2분의 5, 2분의 5 또는 K는 2보다 더 작다. 이렇게 되겠죠. 다 한 것 같은데? 진짜 쉽네요. 다 했는데 왜? 그러니까 이건 어려울 게 없어요. 근데 이게 판별식 위치 있잖아요. 둘을 연립한 다음에 판별식이 0이다. 이걸 풀면 K값 하나 나오고 나머지 하나는 그냥 이 점을 대입하면 되기 때문에 저 두 개만 잘해주시면 됩니다. 자, 무리함수의 역함수가 다음 그림 같을 때 상수의 AB값을 계산하시오. 따로 우리가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어떻게 구해라 라고 배우진 않았지만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따로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해서 이제 공식화된 게 있었죠. 그걸 이해하면 굳이 어렵게 계산하지 않아도 역함수를 금방 구할 수 있었지만 무리함수는 따로 외우지는 않아요.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배운 대로 계산해보자라는 건데 함수 f를 있는 그대로 y는 루트 x-1 플러스 2를 본다면 그 함수의 역함수는 xy를 뒤바꿔 놔야 되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이 식을 y로 정리하려면 일단 2를 넘겨줘야 되겠죠. 그래서 루트 y-1은 x-2 양변을 제곱해요. 그럼 y-1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따라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이게 누구죠? 함수 f의 역함수였던 거예요. 그럼 이제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a 값은 x의 개순위가 마이너스 4 b는 상수항 5 자, 근데 c인데 c가 뭐였냐면 이 주어져 있는 무리함수의 역함수 구했을 때 역함수가 2차 함수잖아요. 근데 2차 함수는 아래로 블록했거나 위로 블록할 때 감소하다가 증가하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무조건 증가하거나 무조건 감소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런 케이스는 여기 가운데 있는 그 꼭지점 x좌표 축을 기준으로 왼쪽이나 오른쪽에서만 역함수가 성립해요. 그래서 둘 다 그려지는 게 아니고 분명히 반쪽만 그려질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마 축의 위치를 써놨을 겁니다. 축의 위치란 뜻일 텐데 해석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뭐로 봐야 되냐면 원래 역함수에서 x의 범위는 원함수에서는 누구의 범위였죠? y의 범위였을 거란 얘기죠. 이렇게. 역함수는 xy 뒤바꾸잖아요. 분명 y의 범위가 c 이상이었을 텐데 그거를 역함수를 취했더니
그 y의 범위가 x의 범위로 바뀐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 무리함수의 치역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무리함수는 1,2가 시작점이며 오른쪽 위로 가기 때문에 항상 y의 범위는 요 뒤에 있는 상수값 2보다는 크거나 같았겠죠. 이 상수값 2보다 크거나 같았을 거예요. 따라서 그게 바뀌어서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뀌었으니 c값은 2인데 원래는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지만 실제로 이제 뭐로 보시면 돼요? 이 포물선에 축 찾으시면 돼요. 축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약분하면 2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어차피 포물선의 반쪽만 그려지기 때문에. 하지만 정확히 하는 게 나으니까 정확히는 이렇게 제대로 무리함수의 치역의 범위를 통해서 역함수인 이차함수의 정역 범위를 찾는다. 그러다 보니까 포물선이 다 그려지는 게 아니고 딱 반쪽 범위만 그려진다라는 거죠. 이해됐을까요? 네. 이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죠? 건너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한 문제 남았기 때문에 이거 마무리하고 일단 진도는 그렇게 다 끝났어요, 그러면. 그럼 다음 시간에는 혹시 여기 푸신 거 중에 다시 한번 체크하고 정리해보고 나머지는 아마 다시 앞에부터 이제 재반복 다음 목요일부터는 재반복 수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방학 때 우리가 진도를 다 끝냈다는 뜻이죠, 어쨌든. 무리함수의 그래프와 역함수 그래프가 만나는 점, 이거 앞에서 했었어요. 앞에서 했었는데, 이런 거였던 거잖아요. y는 fx의 그래프와 이 함수의 역함수, y는 역함수 x.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을 찾으라는 문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주로 어떻게 구했었냐면, y는 fx랑 y는 x의 교점을 찾죠. 아니면 y는 f 역함수 x, 식이 역함수식이 나오면 역함수랑 x를 연립해서 얘네들의 교점을 찾으면 그게 보통 이 두 그래프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을 찾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렇다는 뜻이에요. 만약 원함수를 그렸더니 원함수가 무리함수예요. 원함수가 이렇게 그려졌어요. 이게 f예요. 근데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 봤더니 얘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런 느낌으로. 2차 함수 약간 너무 솟구치는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게 함수 f의 역함수예요. 2차 함수의 절반.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결국은 이 점이잖아요. 이 점을 찾겠다고, 이 교점을 찾겠다고 연립할 때 얘랑 얘랑을 굳이 어렵게 연립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에요. 왜 굳이? 그러니까 핵심은 여기 있다고 했죠. y는 x랑 얘랑 연립할 거냐 아니면 얘랑 연립할 거냐 차이점이지 얘네 둘을 연립하지는 않는, f랑 f 역함수를 보통 연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와 있는 식이 원함수면 원함수랑 y는 x, 역함수식이 나오면 역함수랑 y는 x를 연립하면 되는 건데 지금은 원함수가 나왔으니까 루트 3x-2 플러스 2랑 누구를? y는 x에 x를 연립하시면 돼요. 근데 이건 제곱식이기 때문에 제곱 뒤에다 상수 붙여놓고 제곱하면 계산이 불편해지죠. 그러니까 2를 1로 의도적으로 넘기고 양면을 제곱하게 되면 3x-2는 x-를 제곱한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은 0. 따라서 x값은 1 또는 6. 지금 답이 두 개입니다.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만약 1이라면 1,1 왜냐면 이게 y는 x 위에 직선이 있으니까 아니면 6,6 이럴 텐데 둘 중에 하나가 답일지 둘 다 답일지는 이제 체크해 봐야 되는 거죠. 뭘 체크해 봐야 됩니까? 그러면 얘 시작점이 어디 있죠? 3분의 2,2에 있어요. 따라서 x의 범위는 3분의 2 이상이면 다 되는 겁니다. 다. 근데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은 x값 중에 둘 다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 둘 다 답인 거예요. 왜 근데 교점이 두 개 나와요? 지금 선생님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 실제 그래프는 이렇게 안 생기고 이랬던 거죠. 실제 그래프는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리함수 f, 그 무리함수 역함수, 이차함수의 반쪽짜리 f 역함수.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이런 모양이었던 거죠. 이해됐나요? 잠깐만.
잠깐만. 죄송해요. 이게 지금 여기만 그려진 게 아니고, 죄송해요. 이게 역함수 그래프도 봤었어야 되는데, 너무 수업을 빨리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네, 너무, 말도 안 되는 성급한, 네. 자, 그림을 다시 한번 이거는 여러분이 그림을 좀 이해하고 그려야 될 것 같은데, 처음에 무리함수가 3분의 2,2라는 그래프, 3분의 2,2면 대충 여기쯤이죠. 여기서 선생님 착각을 했어요. 네, 이건 치역을 봤어야 되는데 정역을 보는 바람에 정역 가치를 둘 다 봤어야 되는데 정역만 보는 바람에 3분의 2,2니까 그림이 이렇게 오른쪽 위로 하는 이런 그래프였겠죠. 근데 y는 x를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이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그려보면 이 점이 2,3분의 1이라는 이런 점으로 이동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그려질 거기 때문에 만나는 교점은 이거 하나예요. 선생님 아까 죄송한데 치역 범위를 안 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정역 범위만 풀었더니 이건 치역 범위도 봐야 됩니다. 이해되나요? 여기가 이 역함수의 그래프에 이차함수의 꼭점 좌표였던 2,3분의 1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무리함수는 정역 범위가 1을 포함하지만 이 역함수는 이 그래프에 정역이 1을 포함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에 치역을 봤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치역. 그러니까 정역도 1 이상, 치역도 1 이상이어야지만 이 답이 포함되는 건데 얘는 정역은 1 이상이지만 치역이 1 이상이 아니죠. 얘가 결국 나중에 역함수를 취하면 정역으로 바뀌어서 이 1이라는 x값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다 보니까 둘 다를 만족하는 경우는 이제 이 케이스 6,6밖에 없었다가 되는 겁니다.